예, 안녕하세요. 그, 조교를 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숙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 평가 비율을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은 0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석은 미니멈으로 1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30%,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50%, 기말고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교 선생님은 채점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채점을 19%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요번 주가 수강 변경 기간이어서 지난주하고 요번 주까지는 출석을 전체 출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숙제는 제가 요 과제 여기다가 주피터 노트북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되도록이면 매주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제를 여기다 올릴 거고요. 그러면 과제 제출도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 한번 올려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과제를 한번 만들어서 여기다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에, 문제를 풀어서 여기 어딘가 제출하는 데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죠. 그래서 과제를 19%로 하고 출석은 1%로 하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50%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평가 비율과 관련돼서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과제는 제가 주피터 노트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터미널을 여셔가지고 중간고사 때는 사실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까지 배우는 내용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배점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 같은 경우도 중간고사는 중간고사까지만 하지만 기말고사는 문제 풀다 보면은 앞에 것도 다 필요하게 됩니다. 아니요. 에, 과제는 그냥 손으로 풀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거의 태그를 거의 안 써가지고 제가 주피터 노트북이 편해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피터 파이썬은 까셨을 테니까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 열면 됩니다. 주피터 이런 식으로 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예,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피터 노트북에 이런 식으로 올리겠습니다. 문제를. 어, 몇 문제 올릴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 뭐 괜찮은 문제들이 있으면 괜찮은 문제들 위주로 올리겠습니다. 아마 버세카스 책하고 로스 책에서 문제를 많이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옛날에 낸 문제가 괜찮은 문제가 있으면 옛날에 냈던 문제도 올려보고요. 그래서 요번 주에 한번 해보죠. 요번 주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비율에 대해서는 뭐 따로 아까 중간고사 비율에 비해서 기말고사 비율이 높은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평가 비율에 대해서 혹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 서제스션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카운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카운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맨 처음에 저게 카드에 대해서 카드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요 카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컨디셔널 프로버빌티 설명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그젬플이 한 두세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허영만 씨의 타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백그라운드 지식이 필요해서 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카운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트리 다이어그램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카운팅 하는 작업을 할 때 한 3분의 1 정도는 트리 다이어그램 가지고 카운팅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제가 좀 저 컴퓨터가 좀 말썽이어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지만 제가 수영도 사용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를 덜 한 것 같아요. 이 트리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카운팅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펑셔널 릴레이션을 만들어서 카운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실제로 임플리멘트 하기는 쉽지 않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요 펑셔널 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카운팅을 하는 트릭을 쓸 적에는 요 함수를 여러분이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는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트리키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요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순열 조합 퍼미테이션 컨비네이션 관련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펑셔널 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퍼미테이션 컨비네이션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퍼미테이션하고 컨비네이션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실제로 여러분이 그 확률론에서 카운팅과 관련돼서 계산을 할 때 퍼미테이션과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운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카운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은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때 충분히 배우셨을 것 같고, 요거의 익스텐션으로 멀티노미얼 익스펜션이 있습니다. 동일한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인클루전 익스클루전을 설명을 드렸고요. 증명은 제가 나중에 증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 인클루전 익스클루전에 대해서. 요 매칭 프로블럼은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확률 계산할 때 이것과 동일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카운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번 주에는 probabilit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robability 설명드릴 텐데 가장 기본적인 세팅 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때 여러 가지 카운팅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처음에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프로버티 메저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 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설명 이그젬플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그젬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어 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페어 코인이라고 하면 헤드와 테일이 나올 확률이 50%인 거를 페어 코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전을 한번 던지면 헤드가 나올 확률이 50%고요. 테일이 나올 확률이 50%입니다. 그래서 그걸 페어 코인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헤드, 테일 그러는데 어디가 헤드고 어디가 테일이냐 그건 뭐 정확히 나름인데 보통 여기서 헤드, 테일이라고 부를 적에는 트래디셔널하게 그 코인을 만들 때 보면 사람 이름이 사람 얼굴이 들어가는 코인들이 트래디셔널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헤드 여기 사람 얼굴이 들어가는 부분이 헤드로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테일은 반대편이 되겠죠. 그래서 요 페어 코인을 3번 던지는 실험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페어 코인을 3번 던집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아웃컴의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던졌을 때 헤드 테일이 나오고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두 번째 던질 때 헤드 테일이 될 거고요. 제가 일부러 트리 다이어그램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던지면 세 번째도 헤드 테일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렬로 세우면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근데 이걸 좀 업스트랙트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포인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다 모으면 이게 샘플 스페이스입니다. 샘플 스페이스.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는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는 보통 그 그릭 레터 오메가를 쓰기도 하고 최근에는 캐피탈 S라고 쓰기도 해요. 그리고 샘플은 보통 그릭 레터 소문자로 오메가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동전을 코인을 3번 던진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처음 동전 던진 것이 헤드인 경우들만 생각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서브셋이 되겠습니다. 샘플 스페이스의 서브셋이 되고요. 요거는 이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는 샘플들을 다 모은 거고요. 샘플은 샘플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샘플이라고 부르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리던던시가 있는데 이벤트는 샘플 스페이스의 서브셋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3개만 있다고 그랬죠. 샘플 스페이스에 샘플이 3개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개 있다고 그럴까요? 요 샘플들이 발현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텐데요. 그 확률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게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걸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각각의 샘플이 발현될 확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확률에 비례해서 진흙을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0.1이면 여기 0.1g을 붙이고요. 여기 0.2면 이렇게 진흙을 0.2g 붙인다고 그러죠. 여기는 0.3, 0.4 그러면 토탈이 1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각각의 샘플이 발현될 확률이 각각 10%, 20%, 30%, 40%라고 그러면 진흙 1g이 있는데 그거를 그 각각의 샘플에 발현될 확률에 맞춰서 진흙들을 이렇게 붙여 놓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이벤트 A가 있으면 A가 발현될 확률은 A에 있는 원소들에 붙어 있는 진흙들의 무게를 재서 더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벤트에는 샘플이 3개 있는데 이 경우에는 0.1짜리 진흙이 있고요. 0.2짜리 진흙이 있고 0.3짜리 진흙이 있으니까 6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probability measure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P가 probability measure라는 거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A가 들어오면 숫자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이벤트가 들어오면 0하고 1 사이의 숫자를 주는 함수예요. 근데 직관적으로는 아까 제가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A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을 다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에 들어있는 샘플들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을 계산을 해서 다 더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A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요게 몇 가지 공리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엄밀하게 쓰면 P는 어떤 함수냐면 오메가의 서브셋이 들어가요. 그걸 파워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의 서브셋 모인 집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함수예요. 함수니까 함수인데 이벤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0하고 1 사이 숫자가 나오는 함수예요. 그래서 probability measure는 함수예요. probability measure는 함수인데요. 인풋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이벤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벤트가 들어가고 아웃풋으로 뭐가 나오냐면 0하고 1이 나오는 함수예요. 근데 이게 몇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에 묻어있는 진흙의 토탈은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empty set이 들어가면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림으로 다시 보면 P 오메가가 1이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총 진흙의 양이 1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empty set의 probability는 제로다는 거는 이 empty set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건 액션입니다. 제가 인터프리테이션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임의의 이벤트에 대해서는 0하고 1 사이 숫자가 나와야 되고요. 그건 제가 오메가가 있고 오메가의 진흙이 이렇게 1g이 있어요. 그러면 이벤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은 그러니까 A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은 0보다는 크겠죠.
근데 1보다는 작을 겁니다. 토탈이. 그러니까 이것도 make sense, 이런 식으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면 make sense 한데 이것도 공리예요. 세 번째 공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공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A가 인투이션부터 설명드리고 그 공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메가에 진흙이 1g이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디스조인트한 셋이 두 개가 있다고 보죠. 그러면 A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을 계산하고 B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을 계산을 해서 더하면 A 유니언 B에 있는 진흙의 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디스조인트하다고 그러면 A 유니언 B에 있는 진흙의 양은 A에 있는 진흙의 양 계산하고 B에 있는 진흙의 양을 계산을 해서 더하면 이퀄이 될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 하면 예를 들어서 A, B, C가 디스조인트하다. 그러면 A 유니언 B 유니언 C에 있는 진흙의 양은 A에 있는 진흙의 양을 더하고 계산하고 B에 있는 진흙의 양 계산하고 C에 있는 진흙의 양을 계산해서 더하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AI가 디스조인트하다고 그러죠. 근데 이 I는 countable infinite입니다. 그러면 그 유니온은 디스조인트 이렇게 표시하는데 1부터 무한대라고 하겠습니다. 디스조인트 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AI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을 계산을 해서 더하면 될 거예요. 요게 3번 공입니다. 그래서 공리 3개가 있었는데 1번 공리는 probability 요건 1이고 요거는 제로고 그 다음에 2번 공리는 이렇게 되고요. 3번 공리가 제일 중요한 공리예요. 이게 그 probability measure가 만족하는 공리 3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진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간단한 이그젬플을 먼저 설명을 하고 공리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equally likely probability measure라는 거는 각각의 샘플이 발현될 확률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샘플 스페이스에 샘플이 8개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샘플에 발현될 확률은 8분의 1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헤드가 되는 경우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8가지 경우 중에서 그러면 50%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는 거는 요 이그젬플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카운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확률을 계산하는 거는 카운팅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여기 절대값 붙인 거는 경우의 수입니다. 샘플 여기가 집합이고요. 집합의 원소가 몇 개 있느냐 그걸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코인을 3번 던지는 경우로 생각을 하면 8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8가지의 경우가 다 equally likely 한 경우면 페어코인이면 그러면 각각이 발현될 확률은 8분의 1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칩으로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8개가 있는데 그 8개 샘플 각각에 진흙이 묻어 있는데 제가 진흙을 이렇게 칩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칩이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칩이에요. 그래서 이 칩은 각각 8분의 1짜리 칩입니다. 이렇게 풀하우스가 될 확률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풀하우스라는 거는 석장의 카드가 동일한 랭크를 가지고 있고요. 이 경우에 K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장이 원페어여야 돼요. 그러면 요거의 경우의 수를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풀하우스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경우의 수를 카운팅을 해보죠. 근데 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5장의 카드를 순차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5장의 카드를 순차적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2장의 카드 중에서 5장을 동시에 받는 겁니다. 순서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샘플 스페이스는 52장에서 5장을 순서를 무시하고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풀하우스가 될 확률을 경우의 수를 카운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수영도를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죠. 여기는 트리플 무늬 트리플의 그 숫자를 먼저 결정하죠. 숫자를 먼저 결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게 트리플이거든요. 여기가 트리플의 랭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랭크부터 결정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가 2, 3, 4 쭉 해서 에이스까지 13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아까 K가 여기서 K가 됐었죠. 여기가 이제 트리플의 숫자가 K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늬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무늬를 여기서 트리플의 무늬를 결정하는데 무늬가 4가지 무늬가 있습니다. 4가지 무늬 중에서 이 3가지 무늬를 사용을 하는 거는 나머지 하나 무늬만 그러니까 제외되는 무늬만 결정을 해주면 돼요. 트리플에서 제외 무늬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쓰다 학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스페이드가 미싱이 돼 있네요. 스다 하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페이드가 셀렉트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원페어의 숫자를 정해야 됩니다. 자, 요 원페어의 숫자의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12개입니다. 왜냐하면 K는 여기는 안 돼요. K는 안 돼요. 그러니까 2, 3 쭉 해서 이렇게 있는데 트리플 숫자가 K이기 때문에 K는 여기서 뽑히면 안 돼요. 그게 포인트고요. 그러면 여기서 Q가 뽑혔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Q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원페어 문의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몇 가지 브랜칭이 있나요? 여기는 13개, 여기는 4개, 여기는 12개. 여기 원페어의 문의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Q는 결정이 됐고 여기서 스페이드하고 하트를 요 문의를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몇 가지 케이스입니까? 예. For choose to입니다. 문의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를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하면 이게 풀하우스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을 안 했네. 요거 계산을 안 했네요. 예. 파이썬 한번 써볼까? 파이썬 한번 써보죠. 이런 단순한 계산. 오케이. 요런 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게 파이썬에서 문제인데요. 요거는 combinatio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scipy에 있습니다. scipy라는 데 스페셜이라는 서브 패키지가 있고요. 거기에 comb라는 함수가 있어요. combin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죠. 13 곱하기
컴브 4추 3 곱하기 12 곱하기 컴브 4추 2 나누기 컴브 52 choose 5. 예. 이게 0.1%, 0.2% 그 정도 되는군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정도의 확률이에요. 그 얘기는 얼마 정도 돌려야 요 카드가 나오냐 하면 한 700번 정도 하면 풀하우스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나오기 힘든 카드예요. 그러니까 좀 전 계산에 의하면 한 700번 정도 내가 5장을 받는 작업을 한 700번 정도 하면 그때 한 번 정도 잡힌다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probability measure를 정의를 하는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probability measure는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인데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인풋으로 이벤트가 들어갑니다. 인풋으로 이벤트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리얼 넘버를 주는 함수예요. probability measure는 기본적으로. 근데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합니다. 풀셋을 주면 1이 되고요. empty set을 주면 0이 되고 임의의 서브셋을 주면 0하고 1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공이에요. AI가 infinitely many 이벤트예요. 그런데 disjoint 이벤트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서 더한 거랑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공리예요. 근데 제가 요 수식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자연스러운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요 A가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냐면 A에 있는 각각의 샘플에 묻어있는 진흙들을 모아서 질량을 재면 된다 그랬고요. 토탈 매스가 1이니까 질량은 0보다 작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토탈 매스가 1이니까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요 공리 세 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올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약간의 구라가 들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는 지금 데피니션이에요.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조금 더 얘기를 하려면 그 4학년에 개설되는 실해석학을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근데
요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요 공리 세 개를 얘기를 했고요. 그 공리로부터 몇 가지 사실을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증명할 거는 요거를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4번을 증명을 해 볼 텐데요. 요 3번하고 4번하고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요 AI들이 디스조인트 하고요. 디스조인트 유니언에서 그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서 더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에는 finite union이고요. 여기는 finite union이고 여기는 countable infinite union입니다. 요거가 countable infinite입니다. countable infinite union이고요. 여기는 finite union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 4번은 요 axiom 1, 2, 3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AI들이 disjoint예요. i는 1부터 n까지고요. 그러면 union AI i는 1부터 n까지 디스조인트 하다고 이렇게 점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사실은 A1, A2, A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요 3번 액슘을 쓰고 싶어요. 근데 3번 액슘을 쓰려면 요게 disjoint union인데 countably infinite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finite union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걸어줍니다. 어떤 작업을 하냐면 오케이. union infinite empty set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는 countable union인데 empty 다 disjoint예요. 그래서 이제 3번 액슘을 여기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3번 액슘을 적용을 하면 probability A1 요거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AN 플러스 1 요거는 AN 플러스 2 요건 A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3번 액슘을 쓰면 이게 disjoint union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3번 액슘에 의해서. 그런데 요거 자체는 요거랑 같죠. 왜냐하면 요 셋이나 요 셋이나 똑같은 셋이기 때문에 요 셋이나 요 셋이나 똑같은 셋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disjoint union인데 countably infinite disjoint union입니다. 그래서 3번 액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더 써보면 플러스 나머지 엑스트라 텀들은 보면 엑스트라 텀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empty set에 대한 썸들이에요. empty set에 대한 썸들이고요. 그러면 1번 액슘에 의해서 이거는 0입니다. 1번 액슘에 의해서. 그래서 1번 액슘을 쓰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finite union인데 이걸 countable union으로 바꿔치기를 했고요. 근데 요게 empty set이기 때문에 still 요것들이 disjoint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액션을 쓸 수 있게 됐고요. 근데 요 3번 액션, 요 sum 중에서 뒷부분들은 다 empty set에 대한 probability들이에요. 근데 1번 액션에 의해서 요게 0이고요. 그럼 요거 떨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거 이퀄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게 4번 성질이에요. 그리고 4번도 진흙으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셋이 있는데 이게 A1, A2, A3, A4로 쪼개져 있다. 그러면 여기 진흙이 묻어 있을 텐데 A에 묻어 있는 진흙의 양은 A1에 묻어 있는 진흙의 양, A2에 묻어 있는 진흙의 양, A3에 묻어 있는 진흙의 양, A4에 묻어 있는 진흙의 양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10분 쉬었다가 1시에 수업을 재개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버티 메저의 공리 3개를 설명을 했고요. 이 공리 3개로부터 4번식이 나오는 거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5번식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요건데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이건 전체적으로 오메가의 부분집합이겠죠. 그러면 A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은 B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보다 적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수식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공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거냐 하는 거고요. 티피컬리 요 작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셋을 디스조인 유니언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B라는 셋을 A라는 셋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쪼갭니다. 이렇게 쪼갰고요. 그러면 4번 공리가 뭘 얘기를 했냐면 probability of B는 어떤 셋이 이렇게 disjoint union으로 표현이 됐다. 그러니까 B라는 게 A 부분이 있고요. B 빼기 A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묻어있는 진흙 부분 플러스 여기에 묻어있는 진흙 부분으로 계산을 해서 더하면 된다는 게 4번 공리고요. 4번 공리가 지금 2개 셋에 대해서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번 공리에 의해서 2번에 의해서 요거는 0하고 1 사이에요. 2번 공리에 의해서 임의의 셋에 대해서 확률은 0하고 1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0하고 1 사이에요. 따라서 그걸 드롭을 하면 이니퀄리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니퀄리티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보통은 어떤 이벤트를 이렇게 디스조인 유니언으로 표현을 하면 작업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죠. 요거는 이런 것들은 뭐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써먹을 때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A라는 셋이 있고요. 그건 당연히 오메가의 서브셋인데 지금 여기에 0.3g이 있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g이 있어야 되니까 이쪽에 1.7이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요 수식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요게 0.3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0.7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0.3이고 그러면 여기가 0.7이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 0.3g의 진흙이 있으면 토탈이 1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0.7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오메가를 A와
A 컴플리먼트의 disjoint union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번식에 의해서 probability 오메가는 A에 묻어있는 진흙 플러스 A 컴플리먼트에 묻어있는 진흙을 더하면 되고요. 그런데 1번 공리에서 이게 1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는 1이 되겠습니다. 그게 6번식이죠. 그 다음에 인클루전 익스클루전인데요. 요거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증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증명하면은 조금 터프할 것 같아서 10부터 보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잘라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A 유니언 B를 생각을 하는데 A 유니언 B가 디스조인트하지 않습니다. 디스조인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직관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A의 유니언 B에 이렇게 있는데 A 유니언 B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을 메저를 하려고 그래요. 네, probability A 하면 A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들이 한번 카운팅이 되고요. probability B 하면 B에 묻어있는 진흙의 양들이 한 번씩 카운팅이 돼요. 그래서 intersection 파트가 2번 카운팅이 됩니다. 메저가. 그런데 요거는 A 유니언 B에 있는 진흙을 메저를 하는 거거든요. 한 번씩. 그러니까 지금 요 오른쪽 수식이 더 크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수식은 여기에 있는 진흙들을 한 번씩 카운팅을 하는데 오른쪽은 기본적으로 한 번씩 카운팅을 하고 이 인터섹션 파트는 2번 카운팅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섹션 파트를 한번 제거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3개짜리고요. 이것도 동일한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A, B, C 확률을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은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되고요. 이렇게 인터섹션 부분을 에스티메이션에서 빼주면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3개짜리를 더해주면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인투이션이에요. 카운팅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요 첫 번째 식은 볼스 이니퀄리티라고 부르는군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요 이니퀄리티는 봄페로니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퀄리티를 인클루전 익스클루전이라고 부릅니다. 예,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바이노미얼 관련돼서 그때 좀 여러분이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에 대해서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에 익숙해지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설명해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요거는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이거는 좀 히스토리컬한 프로블럼이에요. 페피스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데 뉴턴이 풀었다는 겁니다. 1693년에.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요거는 버트란드의 말레시아렘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거 투표하는 겁니다. 요거는 보시죠. 지금 A하고 B하고 이제 하는데 A가 투표에서 이겼어요. A가 요만큼 받았고요. B가 요만큼 받았어요. 그래서 A가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투표 용지가 지금 A하고 B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A 더하기 B만큼의 투표 용지가 있을 텐데 요거를 하나씩 깝니다. 하나씩 까요. 그랬을 때 항상 A가 항상 어헤드 할 확률을 계산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걸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가 A만큼의 득표수를 얻고요. B가 B만큼의 득표수를 얻어요. 그래서 여기에 도달을 할 텐데 처음에 00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를 하나씩 개표를 하는 거예요. 개표를 하는데 그거를 처음에 A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요. A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B가 나오면 이렇게 가고 그래서 그 투표용지를 하나씩 까보는 겁니다. 하나씩 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y equal x의 요 패스가 지나간다고 그러면 요 순간에는 A하고 B의 득표수가 같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걸 패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표를 하면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요 패스는 업으로 가던가 업으로 한 유닛을 가던가 right로 한 유닛을 가요. 그런데 A가 항상 B보다 strictly lead할 확률을 계산하라 그런 돼 있거든. A가 B보다 항상 strictly ahead할 확률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타이가 생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타이가 생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요 패스를 건설을 할 때 요 패스가 y equal x를 히트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문제 이해되셨나? 오케이, 문제가 이해가 되셨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패스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써보세요, 댓글로.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가는 저 패스, 업라이트 패스라고 하겠습니다. 한 유닛이 업이거나 right니까 저가 업라이트 패스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점에서 시작하고 끝점에서 끝나는 업라이트 패스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업으로 간다는 걸 U라고 표시를 하고 right로 가는 걸 R이라고 표시를 하면 요 패스라는 거는 결국 U가 A개, 그 다음에 R이 B개 일렬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A가 3고 B가 2라고 하면 U가 3개, R이 2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스페링이 틀렸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패스는 어떤 패스냐면 up, right, up, righ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00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가 BA죠. 그러면 일단 B로 가려면 여기가 right가 B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up은 A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나는 이 upright 패스는 R이 right가 B개가 필요하고요. up은 A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number of pass는 R이 B개가 있고 U가 up이 A개가 있으니까 토탈 A 플러스 B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B개를 뽑아서 거기다 R을 집어넣고 나머지 스팟에서는 U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그 00이고요. 여기가 BA예요. B고 A. Number of paths starting with R. 요거는 몇 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R로 시작하는 패스의 개수는 예.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예, 잘 따라오시는군요. 예. 오케이. 우리가 카운팅 하려고 하는 건 number of paths never hit y equal x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의 컴플리먼트를 생각할 거예요. y equal x를 히트하는 패스를 생각을 할 텐데요. 요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number of paths start with R 하고 union number of paths start with up and hit y equal x. 제가 말로 썼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데 y equal x를 히트하는데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first가 right인 경우하고 first가 u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first가 right면 여기로 가야 되니까 무조건 여기를 히트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 도달하려면 무조건 히트해요. 근데 여기서 출발을 하면 여기 히트할 수도 있고 히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히트하는 경우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처음에 first step이 right인 경우 히트하는 경우하고 처음이 up이고 히트하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hit을 한다는 거는 hit을 하는데 first가 up인 경우하고 disjoint union으로
first가 right인 경우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죠. 그런데 요거는 그냥 first가 right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스텝이 right로 가면 무조건 hit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first step이 right고 hit한다는 거는 first step이 right라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카운팅을 했어요. 요거는 아까 카운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를 카운팅을 하려고 그럽니다. 요게 코어 아규먼트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요거의 경우의 수하고 요거의 경우 수가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는데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발렛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버전으로 만들었네요. 근데 요 그림을 좀 기억을 하세요. 동일한 로직이 적용될 겁니다. 요게 리프렉션 프린시플이라는 건데요. 요 리프렉션 프린시플을 이용을 해서 카운팅을 할 겁니다. 요 그림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사실은 45도 좀 돌려서 봐야 되는데 요거는 다른 세팅에서 제가 리프렉션 프린시플을 쓴 거고요. 요 리프렉션 프린시플을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카운팅 한 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요거의 개수는 여기서 해서 이렇게 가는 패스의 개수는 a 플러스 b 빼기 1의 a였고요. 지금 카운팅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요. 여기서 출발을 하고 y equal x를 히트해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 도달하는 upright 패스인데 중간에 y는 x를 히트해요. 한 번 히트할 수도 있고 여러 번 히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패스를 카운팅을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리프렉션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과 리프렉션을 하면 요거를 리프렉션을 하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first step이 right up이고 그 다음에 hit 하는 거는 뭐랑 똑같으냐 뭐랑 대응이 됐냐면 first step이 right in pass랑
매칭이 됐는데 이게 1대1 대응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경우의 수를 찾고 싶은데 보면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동일한 겁니다. 이게 리프렉션 프린시플이라는 거고요. 이 리프렉션 프린시플이 기본적으로 하는 작업은 뭐냐면 요거의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고 싶은데 1대1 대응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경우의 수나 요 경우의 수가 같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죠. 총 패스의 개수는 A 플러스 B의 A고요. never라고 하겠습니다. never hit 요거 경우의 수를 카운팅을 하고 싶은데 hit하는 거로 카운팅을 할 거고요. 그러면 never는 never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오메가에서 hit 요거를 빼주면 될 거고요. 근데 hit을 두 개로 쪼갰습니다. hit 하면서 first가 up인 경우하고 disjoint union이죠. hit 하면서 first tab이 right 한 경우. 근데 요거는 first가 right랑 동일하고요. 요거의 경우의 수는 a 플러스 b 빼기 1의 a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랑 같으냐 하면 first가 right랑 같아요. 요게 reflection principle입니다. reflection principle.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ever hit은 요거는 요거 빼기 요거의 더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probability never hit, 그러니까 strictly ahead입니다. probability A가 B를 항상 strictly ahead 할 확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래서 버틀란드의 발렛 세렘이라는 거는 리프렉션 프린시플을 쓰는 거고요. 그 리프렉션 프린시플이라는 거는 요거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원소의 개수를 카운팅하고 싶은데 요게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어떤 집합하고 대응이 되냐면 first tab이 right in 집합하고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쉽게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1대1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요거의 카운팅을 이용을 해서 요걸 카운팅을 하겠다 하는 게 리플렉션 프린시플입니다. 그림 비디오를 한번 다시 보시죠. 제가 이거 그 발렛 세렘용 리플렉션 프린시플은 안 만들었는데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이게 리플렉션 프린시플이에요. 오케이. 리플렉션 프린시플에 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파이썬으로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고 해주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경우의 수를 카운팅 하는 겁니다. probability measure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probability measure를 계산하려면 총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카운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functional relation을 이용을 해서 카운팅하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아규먼트의 메인 핵심은 요 함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제가 매틀랩으로 그림을 그린 거군요. 여기에 있는 코드는 매틀랩 코드입니다. 제가 요새는 매틀랩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림을 그린 건 여기 요 처음 이니셜 파트를 리프렉션 프린시플을 쓴 거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 두 번째 파트는 리프렉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 이니셜 파트만 리프렉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살려둬요, 그대로. 오케이. 시간이 조금 남았네. 요거 풀어볼까요? 네, 37분이니까 조금 시간이 남았네요.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뉴턴 페퍼스 프로블럼이라는 건 이 사람이 처음에 요 당시에 확률 개념이 굉장히 조금 확률 개념이 조금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사람들이 어뷰스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 하면 이 사람이 예, 여기 썼네요. 이 확률 ABC 이벤트가 있고요. 이 ABC 이벤트가 있는데 펩스가 처음에 해봤을 때 C가 highest probability가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갬블링을 해보니까 C가 제일 높은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거 가지고 도박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요거 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이 사람 생각에는 C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게임을 해보니까 C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A나 B가 더 많이 나왔던 겁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뭐 여러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뉴턴이 A가 확률이 높다 그걸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이벤트는 뭐냐면
페어 다이스를 6개를 던집니다.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주사위를 6번 던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사위를 6번 던져서 적어도 한 번 6이 나올 사건을 A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페어 다이스 주사위를 12번 던져요. 주사위를 12번 던져서 적어도 두 번 6이 나올 사건을 B라고 그랬고요. C는 주사위를 18번 던져요. 18번 던져서 적어도 6이 3번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확률을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걸 6번 던지니까 6의 6승이 되겠습니다. 오메가 A 이벤트와 관련된 전체 집합은 경우의 수가 6의 6승이 되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한번 6이 나올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는 것보다는 그거의 컴플리먼트를 계산하는 게 쉽겠죠. 그래서 A의 컴플리먼트는 한 번 더 6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1, 2, 3, 4, 5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5의 6승이죠. 그러면 요걸 나눠주면 A 컴플리먼트가 나올 확률이 되고요. 그러면 요 probability of A는 1 빼기 컴플리먼트 확률이니까 요걸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B는 12번 던지는데 적어도 6이 2번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12번 던지는데 6이 적어도 2번 나오는 경우거든요. 적어도 2번 나오는 경우인데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하고 한 번만 나오는 경우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6이 적어도 2번 나오는 경우인데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하고 한 번만 나오는 경우를 확률을 계산을 해서 뺀 겁니다. 그러면 12번을 던져요. 12번을 던지니까 전체 집합은 6의 12승이 될 거고요. 이게 적어도 6이 2번 이상, 2번을 포함해서 그걸 카운팅하기 위해서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와 한 번만 나오는 경우를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는 1, 2, 3, 4, 5 중에 하나가 계속 12번 나온다는 거고요. 한 번만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 12번 던지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6이 나오게 하고요. 나머지는 5가 나오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게 6이 2번 혹은 그 이상 나오는 확률은 전체 경우에서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와 한 번만 나오는 확률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같은 방법으로 C는 더 많이 던져요. 더 많이 던지고 6이 3번 이상, 3번을 포함해서 3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계산을 하는데 그거는 전체에서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확률을 빼고요. 한 번만 나오는 경우를 빼고 두 번만 나오는 경우를 빼는 겁니다. 계산은 거의 유사하고요. 그래서 빼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계산 결과를 보면 요거는 59%, 60%가 조금 안 되고요. 요거는 한 62% 정도가 되고 요거는 66%, 67%에 가깝군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A가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걸 아는데 이 페피스는 처음에 요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스킨 가지고 이 사람이
갬블링을 했겠죠. 영국 사람들이 이 도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갬블링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이니셜리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판이 돌아가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질문을 했던 거고요. 요 계산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 계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계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붙어 있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수업은 오늘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